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주위에서 우스갯소리로 많이 듣는 얘기가, 너는 오메가3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만병통치약 같이 얘기한다 하고 저를 우스갯소리로 옆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메가3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또 오늘 주제는 오메가3만큼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B12의 섭취의 중요성과 그리고 왜 섭취해야 할까 이거를 주제로 해서 46번째 주제로 정해봤고요. 한번 내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타민 B12는 비타민 B1부터 12까지 해서 8종에서 9종의 이제 비타민 B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물에 잘 녹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고함량 활성 비타민 B군은 이 물에 잘 녹는 성분에다가 기술적인 거를 이제 추가해가지고 물 오줌으로 이렇게 금방금방 빠지지 않고 하루 동안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를 이제 활성형 비타민 B군이라고 요즘은 이제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태생적으로는 비타민 B는 이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고요. 그 중에 한 종류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비타민 B1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비타민 B12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또는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시아노코발라민으로 불리기도 하고 히드록소코발라민, 뭐 메틸코발라민, 아데노실코발라민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요. 요거에 대한 차이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비타민 B12가 왜 중요하냐 이건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건데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력하고 관련된 게 이제 항염증 작용을 많이 해주는 성분이 몸에서 생성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성분을 제가 이제 글루타치온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몸에서 면역력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피부 미백 또는 이제 어떤 치매나 관절염 그다음에 모든 몸에 있는 어떤 병들을 일으키는 거를 막아주고 그다음에 좋게 해주는 거를 이제 대표적인 성분은 이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단계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비타민 B1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물론 비타민 B12뿐만 아니라 이렇게 엽산도 되게 중요하고 비타민 B6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시스테인이라는 성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비타민 B12를 오늘의 주제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면역력, 모든 만병의 원인인 염증을 낮춰주는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데 핵심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B12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B12의 효능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비타민 B12만 드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B6과 그다음에 앞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엽산도 함께 섭취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웬만한 이제 흔하게 드시는 종합 비타민이나 아니면은 그 비타민 B군 제품에서 충분히 뭐 드실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비타민 B12는 좀 부족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비타민 B12의 효능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만성 피로에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데 핵심 성분이기 때문에 면역력에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몸에서 요 그림에서 아까 말씀 안 드렸나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이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성분인데 이거를 몸에서 생성이 많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타민 B12가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2는 심혈관 질환의 이제 예방과 감소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적혈구라는 성분을 이제 생성을 촉진해서 피를 생산하는데 많이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빈혈 예방과 개선에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비타민 B12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는 신경통 예방과 개선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관절염 예방과 개선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주사로도 이렇게 환자에게 이렇게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12는 뇌졸중 예방에도 되게 중요하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황반 변성하면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비타민 B12도 황반 변성의 예방, 그러니까 노안이죠. 노안의 예방과 개선에도 되게 중요하고, 또 역시 눈과 관련된 질병이죠. 백내장의 예방과 개선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내염 하면 보통 비타민 B2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비타민 B12도 구내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심각한 병이죠. 파킨슨씨 병하고 또 치매 예방에서도 비타민 B12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2는 우리 신체 내에서 이제 멜라토닌이란 성분을 생성을 이렇게 촉진을 많이 하게끔 도와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수면 장애 개선에서도 비타민 B12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약 지도할 때 이제 수면에 대한 힘듦이 있으신 분들한테 몇 가지 추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B12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만성 피로를 가지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알약으로 섭취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유한양행의 메가투루 파워가 있고, 종근당에 이제 벤포벨 B가 있고, 그다음에 녹십자의 비맥스 메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 비타민들 중에서 비타민 B12가 가장 많이 들어간 거는 녹십자의 비맥스 메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비맥스 메타가 조금 더 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드시는 이제 종합 비타민제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관절염이나 어떤 신경통이나 관절염이나 아주 심각한 빈혈 예방이나 또는 빈혈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심각하게 이제 어떤 만성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병원에서 이렇게 그 주사로 이렇게 처방이 나와서 실제로 환자들한테 맞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거대적 아구성 빈혈하면 심각한 빈혈이죠. 이런 빈혈, 그다음에 또 악성 빈혈, 그다음에 신경장애, 아까 신경통에도 제가 쓴다고 했죠. 그래서 신경통, 그다음에 신경염, 이렇게 어떤 심각한 경우에는 이렇게 앰플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주사제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알약으로 섭취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12의 알약과 이제 액체 앰플에 대한 차이인데, 이제 단순 이제 피로 회복과 이제 건강 유지 목적으로는 보통 알약들을 많이 드시죠. 그래서 알약으로 많이 드시고, 보통 심각한 만성 질병이 없는 보통은 한 40대 정도까지는 건강한 편이죠. 그래서 40대 정도까지는 알약으로들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심한 만성 피로나 아니면 심각한 면역력 저하나 어떤 심혈관 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주 심한 빈혈이나 신경통, 관절염 또는 이제 백내장, 그다음에 황반 변성, 심각한 황반 변성 또는 파킨슨씨병 또는 이제 치매가 걱정되거나 이제 심한 수면 장애, 이거는 사실 나이랑은 크게 상관없죠. 그리고 심한 만성 피로도 사실 나이랑은 관련은 없지만요. 그래서 활성형 비타민 B12로 이루어진 게 보통 액체 앰플인데, 보통은 이제 만성 질병이 잦은 50대 이상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 공부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피곤한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용량은 기본적으로는 하루 100마이크로 1000마이크로그램이죠. 1000마이크로그램을 기본으로 딱 세팅을 하셔서 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요런 알약은 아무래도 활성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크게 어떤 질병이 없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지만, 굉장히 뭐 심한 경우에는 이런 알약에 들어간 비활성용보다는 이제 활성용 앰플로 드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활성형 비타민 B12와 이제 활성형 비타민 B12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하게 먹는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먹는 비타민 B군 제품에 들어가 있는 알약들, 뭐 예를 들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한양의 메가트루 파워, 벤포벨, 뭐 비맥스 메타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의약품으로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보통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아노코발라민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비활성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개 중에는 이제 히드록소 코발라민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너무 미량이라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들어있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미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활성형이라고 보기도 좀 뭐하고 이제 비활성형이라고도 보기 좀 뭐한 약간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물론 제품 중에 있는 제품이 있긴 하지만 너무 미량이라 알약으로 드시는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류가 이제 메틸코발라민인데 이게 이제 활성형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가 이제 아데노실 코발라민이라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중요한 성분이고 이왕이면 이제 메틸 코발라민으로 드시는 게 다양한 이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뭐 메틸 코발라민으로 드시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 중에는 이제 아데노실 코발라민으로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메틸코발라민으로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차이점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시아노코발라민은 우리 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쓰이는 이제 활성형인 메틸코발라민으로 이렇게 바뀌려면 굉장히 많은 또 단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젊은 거나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이 단계들을 이제 몸에서 자체적으로 해내죠. 물론 뭐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시아노코발라민 같이 이제 비활성형은 많은 단계를 이렇게 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서 쓰는 이제 메틸코발라민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그래서 비활성형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체내에서 이용률은 아무래도 좀 적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틸코발라민을 이렇게 보시면 메틸코발라민은 이미 신체에서 필요한 최종 형태로 바뀌어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성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이제 시아노코발라민으로 시작을 해서 요게 이제 바뀌죠. 바뀌어서 이 화살표 방향을 쭉 따라가면은 이제 메틸코발라민이라는 이제 우리 신체 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활성형으로 바뀌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데노실 코발라민으로 이렇게 직접 가기도 하지만 이거는 몸에서 이제 필요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이제 메틸코발라민 또는 아데노실 코발라민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히드록소코발라민은 이제 이 시아노코발라민과 이 메틸코발라민의 이제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제 메틸코발라민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여기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아노코발라민은 이렇게 많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활성형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메틸코발라민 같은 경우는 몸에서 필요한 최종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활성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메틸코발라민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메틸코발라민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아데노실 코발라민 형태로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시고 보통 알약은 이제 시아노코발라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급격한 피로를 호소하는 이제 수험생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메틸코발라민 같은 이런 활성형 형태로 드시는 게 좋고 이제 그게 아닌 보통의 이제 큰 병이 없이 건강 유지 목적이나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만성 피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하루에 한 번 먹는 활성형 비타민 B군
제품을 드시면 되죠. 뭐 이렇게 메가트로, 벤포벨, 뭐 비맥스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되시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최종 단계로 쓸 수 있는, 한 번에 이제 쓸 수 있는 메틸코발라민 형태로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는, 되게 제품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바로 지금 쓸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제품이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 이걸로 하는 건데, 이거 일동제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L카르니틴하고 활성 비타민 B12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메틸코발라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생은 한두 병, 그 다음에 어른은 두 병에서 뭐 네 병 또는 다섯 병까지도 먹으라고 이제 써 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이 L카르니틴 때문에 그래요. 이 L카르니틴 때문에 그런 건데, 이 L카르니틴은 이제 지방을 태워서 이제 에너지를 생성해 주는 건데, 이거는 빼고 활성 비타민 B12만을 생각하시면 뭐 하루에 한 병 정도, 아니면 많게는 두 병만 드셔도 굉장히 많은 함량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으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한 병, 많게는 두 병 정도를 보통은 권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타민 B12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떤 분들이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드셔야 되고, 또 어떤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을 하시면 좋은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비타민 B12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오메가3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질병들과 또 현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타민 B12를 드시는 게 좋고, 또 강력하게 또 잘 챙겨서 드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 최대한 간략하게 하려고 해서, 간략하게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질문도 있으시면 주시고요. 이렇게 봐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